자, 고대 한반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려 300년짜리 거대한 왕좌의 게임이 있었습니다. 세 나라가 모든 걸 걸고 맞붙었는데 오늘 그 핏빛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길고 긴 싸움, 결국 핵심 질문은 딱 하나죠. 이 수많은 왕들이 진짜 목숨까지 걸면서 차지하려고 했던 한반도의 최종 보스, 과연 누가 됐을까요? 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웠냐고요? 목표는 단 하나, 바로 한강 유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노른자 땅이었거든요. 여기를 먹는 자가 한반도의 심장을 쥐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 돈이랑 사람이 다 여기로 몰렸고 또 중국으로 나가는 고속도로 입구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시간을 4세기로 돌려보죠. 이 300년 전쟁의 첫 번째 라운드. 여기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간 선수는 바로 백제였습니다. 제일 먼저 국가 시스템을 딱 갖추고 그 중요한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독주를 시작한 거죠. 백제의 이 황금기를 이끈 슈퍼스타가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이 왕 정말 대단했어요. 남쪽으로는 마한을 싹 정리해서 영토를 넓히고 바다 건너 중국이랑 일본하고도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국제적인 인싸가 됐죠. 특히 일본한테 선물로 준 이 칠지도 있잖아요. 이건 내가 바로 이 동네 짱이다 라고 선언하는 백제의 자신감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근초고왕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쪽을 평정했으니 이제 눈을 어디로 돌렸을까요? 맞습니다. 북쪽의 강자 고구려의 심장부 바로 평양성으로 칼끝을 겨눕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의 왕 고국원왕이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어요.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다? 이건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 순간 고구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엔 지울 수 없는 원한이 새겨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5세기, 왕을 잃은 그 치욕, 가슴에 칼을 품은 고구려가 드디어 복수의 날을 준비합니다. 이제부터는 고구려의 거대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복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고구려는 먼저 소수리망 때 무너진 나라를 재정비하고 그 힘을 이어받은 광개토 대왕이 만주벌판을 달리면서 그야말로 대제국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 장수왕이 수도를 남쪽 평양으로 옮기면서 백제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드디어 빼어든 겁니다. 결국 장수왕의 대군이 백제의 심장부, 수도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거의 100년 만에 자기 할아버지의 원한을 피로써 갚아준 거죠.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 무자비한 공격에 백제의 계로왕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보세요.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한 완벽한 복수극이었죠. 결국 왕의 피가 또 다른 왕의 피를 부른 셈입니다. 자, 여기 유물 두 개가 5세기 고구려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왼쪽에 호우면 그릇 보이죠? 이건 신라 땅에서 발견됐는데 광개토 대왕 이름이 떡하니 새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고구려가 신라에 이 정도 영향력은 있다는 과시죠. 근데 오른쪽 충주 고구려비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건 장수왕이 이제 한강은 완전히 내 거다 라고 땅에다 도장을 쾅 찍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영향력에서 완전한 지배로 넘어갔다는 결정적인 증거물인 셈이죠. 자, 고구려랑 백제가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복수극을 벌이는 동안 아주 조용하게 힘을 키우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6세기의 주인공 신라입니다. 다른 두 나라가 싸우느라 정신없을 때 신라는 정말 영리하게 내실을 다졌습니다. 지증왕이 나라 이름이랑 왕 칭호를 딱 정비해서 국가의 뼈대를 세우고 법흥왕은 법과 종교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죠. 그리고 마침내 진흥왕이 화랑이라는 엘리트 청년 집단을 키워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나설 모든 준비를 끝냅니다. 당시에 북쪽에서 밀려오는 고구려의 힘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대로는 다 죽겠다 싶으니까 어제의 원수였던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낮의 동맹이에요. 국제관계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몰아내고 그토록 원하던 한강유역을 되찾아요. 아, 이제 해피엔딩인가 싶었는데 바로 그 순간 신라의 진흥왕이
동맹이었던 백제의 뒤통수를 제대로 칩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을 통째로 꿀꺽 삼켜버리죠. 이 배신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백제의 성왕, 모든 걸 걸고 신라를 향해 마지막 복수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성왕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어제의 동맹군이었던 신라 병사의 손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4세기 고구려 왕, 5세기 백제 왕에 이어서 6세기에도 결국 또 한 명의 왕이 전장에서 쓰러지고 만 겁니다. 자, 이제 길고 길었던 전쟁의 마지막 장입니다.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면서 사실상 승기를 잡은 신라. 이제 그들의 시선은 한반도 전체, 즉 통일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합니다. 7세기는 정말 역사가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고구려가 북쪽에서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대군을 막아내느라 힘이 다 빠지는 사이에 신라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당나라랑 손을 잡고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어서 지쳐 쓰러진 고구려마저 정복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동맹이었던 당나라가 한반도를 다 삼키려고 하니까 이들과 최후의 전쟁을 벌여서 마침내 몰아내고 위대한 삼국통일을 완성합니다. 자, 300년에 걸친 이 피해 역사, 그 핵심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결국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왕의 죽음입니다. 이 표를 보세요. 4세기에 백제가 고구려 왕을, 5세기엔 고구려가 복수하듯 백제 왕을, 그리고 6세기엔 신라가 백제 왕을. 정말 기가 막히죠? 이처럼 복수가 복수를 낳는 끔찍한 연쇄 반응이 300년의 역사를 이끌어온 동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년의 역사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사건의 나열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 복수의 인과 관계, 이 끈질긴 사슬이 역사를 움직인 진짜 엔진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300년간의 치열한 경쟁은 결국 한 명의 승자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잔혹했던 권력투쟁이 역설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그 뿌리에는 바로 이 300년간의 치열했던 생존 투쟁이 담겨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